내 인생 20년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나? 그건 스파게티처럼 엉킨 구리 전선 다발과 1만 리터의 절연유, 그리고 자면서도 귓가에 맴도는 변압기의 낮은 웅웅거림 같은 거다. 나는 최정숙이다. 링크드인 프로필에 적어놓으면 있어 보이는 거창한 직함 따윈 없다. 그저 전기를 굶주린 개처럼 처먹어대는 울산 금속공장의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로 20년을 버텼을 뿐이다. 아크 용광로가 돌아갈 때 조명이 깜빡거리지 않는 건 내 덕분이다. 2018년 기록적인 한파 때 메인 변압기가 박살나서 공장 전체가 거대한 크레이터로 변하지 않은 것도 내 덕분이다. 나는 이 공장의 조용한 척추다. 현장에 용접 흉터 가득하고 일어설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친 아저씨들은 변압기 소리가 이상하면 시설팀을 부르지 않는다. 나를 부른다. 그들은 최 실장이 검은 믹스커피 한 잔 들고 천천히 걸어가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최 실장이 뛰고 있다? 그럼 당장 콘크리트 벽 뒤로 숨어서 지난주 교회나 절에 안 나간 걸 회개하는 게 좋을 거다. 말이 나온 김에 오만함에 취해 제 발등 찍는 재벌 3세 놈들이 참교육 당하는 이야기가 취향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라. 내 카페인 중독을 유지하고 이런 썰을 계속 푸는 원동력이니까. 진심으로 니들 중 95%는 쓰레기통 뒤지는 너구리 마냥 눈팅만 하잖아. 어서 합류해라. 자, 이제 곧 닥칠 재앙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나에게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짐승이다. 살아 숨쉬고 성질 더러운 짐승. 정확히 13.8kV를 먹여주지 않으면 분당 수천만 원씩 까먹는 짜증을 부리는 놈이다. 나는 놈의 기분을 안다. 습도가 40% 밑으로 떨어지면 배전반 비가 뻑뻑해진다는 걸 안다. 비상발전기가 2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회계팀 놈들은 기겁하지만 부하 분산만 수동으로 조절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도 안다. 그리고 박상무가 있다. 본명은 박민준. 창업주의 손자다. 내 트럭보다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마케팅팀에서 교정해준 것 같은 미소를 짓는 32살짜리 핏덩이다. 6개월 전 그의 아버지인 노 회장이 심장이 안 좋아져서 벙커샷 모래까지 수입해 쓴다는 제주도 골프장으로 사실상 은퇴해버리자 운영을 맡게 되었다. 박상무는 볼트와 볼트부의 차이도 모른다. 그는 효율성이란 게 소프트웨어 패키지 결제하면 생기는 건 줄 안다. 반질반질한 태블릿 하나 들고 공장을 돌아다니며 자판기 빼고는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인상을 쓰고 다닌다. 그가 취임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찌든 제어실 벽면에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컨설턴트들을 데려왔다. 알지. SKY 대학 경영학과 나와서 용광로를 보고는 열출력을 낮춰서 최적화할 수 없나요? 따위의 소리를 짓거리는 20대 애송이들 말이다. 피냄새는 책으로만 배운 상어떼처럼 내 부서를 맴돌았다. 최 실장님, 어느 날 아침 박상무가 내 제어실 문가에 서서 말했다.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도 내 사무실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서버들을 위해 서늘한 16도로 맞춰져 있고 오존 냄새와 납땜 타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향수 뿌리고 들어올 곳이 아니다. 예산 검토 중인데 실장님 부서가 좀 무겁네요. 무겁다고요? 나는 에스케다 원격, 감시, 제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한국전력 쪽 전력망이 불안정했다. 전압 강화로 메인 차단기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커패시터 뱅크를 수동으로 조절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누가 돌을 던지는 와중에 항공모함에 보잉 747을 착륙시키는 것과 같다.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보조가 셋이나 있고 실장님 팀 초과 근무 수당은 영업팀 뺨치더군요. 솔직히 이 차트들을 보면 다 자동화된 것 같은데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에 왜 이렇게 인건비를 써야 합니까? 드디어 의자를 돌렸다. 새벽 4시부터 거기 있던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배터리 산 같은 맛이 났다. 완벽해. 박상무님. 나는 직함을 생략하고 불렀다.
그가 18살 때 인턴으로 왔을 때 비유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 게 나니까 이 시스템은 수류탄이 날아가는 거랑 똑같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터지기 전까지만 잘 돌아간다는 소리죠. 저 자동화 시스템은 20년 된 겁니다. 로직 컨트롤러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코드로 제가 짠 패치들로 간신히 버티고 있고요. 상무님이 돈을 쓰는 이유는 전력망이 튀었을 때 공장 전체가 셧다운되지 않게 어느 차단기를 희생해야 할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식 웃었다. 그 재수없는 하얀 건치 미소. 그거 참 밥그릇 지키려는 변명처럼 들리네요. 최 실장님, 우리는 현대화 중입니다. 린 경영, 시너지가 필요해요. 나는 시너지라는 단어를 증오한다. 그건 보통 누군가 사대보험을 잃게 된다는 뜻이니까. 내 예산을 깎으면 안전망을 자르는 겁니다. 내가 딱 잘라 말했다. 재련로들, 전력 15분 이상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백업이 있잖아요. 그가 손을 휘저었다. 백업 발전기는 위상 변환기가 틀어져 있어서 수동 오버라이드 없이는 동기화에 12분이 걸립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 3분이에요. 그거 놓치면 저 포트 안의 금속은 10톤짜리 벽돌이 됩니다. 깨부수려면 몇 달 걸리고 비용은 수십억입니다. 너무 과장이 심하시네. 그가 롤렉스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서류로 증명하세요. 최 실장님,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하세요. 나는 보고서를 썼다. 지난 분기에만 내가 막아낸 모든 재앙을 상세히 기술한 40페이지짜리 기술 문서였다. 5월의 열폭주, 6월의 고조파 왜곡 사건 등등. 일어나지 않은 재앙에 대한 부검 보고서처럼 썼다. 하지만 그가 안 읽을 거란 걸 알았다. 박 상무는 읽지 않는다. 훑어볼 뿐. 그는 굵게 표시된 숫자와 결론만 찾는다. 그리고 나의 결론은 시체 문제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니 고압 케이블이 어디서 이어져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20년간 받아온 연봉이었다. 몇 주 동안 공장 분위기가 변했다. 내 부하 직원들, 정비팀, 현장 반장들 모두 눈치챘다. 해고 칼바람이 불 때 공장에 내려앉는 특유의 침묵이다. 기계 소음보다 더 무겁다. 터빈조차 불안한 듯 더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내일을 했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스파이크를 잡고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사 파일은 건드리지 않았다. 난 프로니까. 하지만 내 개인 노트, 족보, 시스템에 기벽을 적어둔 작은 텍스트 파일들 말이다. 터빈 3번은 60Hz에서 진동함 58Hz로 감쇄 필요. 피더 4번은 열받음 90도 될 때까지의 알람 무시. 메인 차단기 핸들은 왼쪽으로 흔들어야 걸림. 매뉴얼에는 없는 손끝에만 있는 지식들. 하나씩 다 지웠다. 내가 무겁다면 무게를 좀 줄여줘야지. 어제 아침 호출이 왔다. 캘린더. 제목은 구조조정 논의. 안건 없음. 박상무, 나, 그리고 인사팀장 김이사. 김이사는 항상 뭔가 불쾌한 냄새를 맡은 표정을 하고 있는 여자다. 나는 가장 좋은 플란넬 셔츠를 입고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작업화를 신었다. 관리동으로 가는 길에 공장 바닥을 걸었다. 지나가며 지지대 기둥에 차가운 강철을 만졌다. 잘 있어라, 친구. 현장 아저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 실장님. 기계는 좀 어떻습니까? 열 좀 받네요. 게이지 잘 보세요. 그들은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게 느껴졌다. 정전기처럼 따가웠다. 이번 폭풍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유리로 된 회의실 안에서 3피스 슈트를 입고 엑셀 좀 읽을 줄 안다고 자기가 신인 줄 아는 놈이 일으키는 폭풍이었다. 나는 480V 아크 불꽃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차분함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박상무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김 이사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자, 시너지 이야기나 해봅시다. 팔짱을 끼며 내가 말했다.
에어컨이 덜덜거렸다. 싸구려 소리였다. 어느 펜벨트가 느슨한지 정확히 알았다. 드라이버 하나랑 고무 조각만 있으면 5분 만에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상무가 그 지루하고 오만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순간 그 소리가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내가 그 뇌관을 당길 참이었다. 회의실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게 불문율의 첫 번째 위반이었다. 나처럼 콘크리트가 마르기 전부터 이 공장의 기초였던 사람을 자를 때는 단둘이서 해야 한다. 악수하고 방향이 달라서라는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하지만 박상무는 그 잘난 지혜로 이걸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는 영업, 물류, 인사팀장들 그리고 갓 사춘기를 벗어난 것 같은 뽀송뽀송한 효율성 컨설턴트 셋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태블릿을 두드리며 청소부들을 자르면 믹스커피 값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겠지. 내가 들어가자 타이핑 소리가 멈췄다. 침묵은 끈적했고 싸구려 향수와 공포 냄새가 났다. 앉으세요, 최 실장님. 박상무가 테이블 끝자리를 가리켰다. 그는 당연히 상석에 앉아 있었고 뒤쪽 스크린에는 바닥으로 곤두박 펼치는 빨간색 그래프가 떠 있었다. 슬라이드 제목은 레거시 비용 및 운영 저해 요소. 나는 계속 서 있었다. 서 있는 게 편합니다. 싸구려 의자에 오래 앉으면 무릎이 굳어서요. 방 안에 킥킥거리는 소리가 돌았다. 김 이사는 혀를 깨물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박상무의 미소가 굳어지며 가장자리가 갈라졌다. 맘대로 하세요. 그가 노트북 키를 눌렀다.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내 연봉, 복지 혜택, 우리 팀의 초과 근무 비용 명세서였다. 4K 해상도로 모두가 볼 수 있게 띄워놨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하지만 박상무는 프라이버시 따윈 신경 안 쓴다. 지배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뿐. 보시다시피 박상무가 나 대신 방 안의 사람들을 보며 시작했다. 엔지니어링 관리부서가 우리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대의 수동 개입 때문에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컨설턴트들과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전력망 관리는 기존 S샤다 소프트웨어와 간단한 원격 모니터링 계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제야 그가 나를 봤다. 드래곤을 막 무찌른 영웅의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이었다. 사실은 잠자는 곰의 코털을 건드린 줄도 모르고 최 실장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신 보직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전환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제 냄새가 나는 단어를 씹어뱉듯 되물었다. 40년 된 중금속 공장을 클라우드로 돌리겠다고? 인터넷 끊기면 어쩔 건데 박상무? 레이턴시 지연가 500m초 넘어가서 위상 동기화 틀어지면 어쩔 건데? 그건 이중화 프로토콜이 처리합니다. 컨설턴트 중 하나가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앵앵거렸고 넥타이는 너무 넓었다. 알고리즘이 지연 시간을 다룹니다. 나는 웃었다. 좋은 웃음이 아니었다. 담배 연기가 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메마른 쇳소리였다. 알고리즘이라고 꼬마야? 알고리즘은 4번 재련로 유도 코일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날씨 추워질 때마다 고조파 피드백 루프 생기는 거 몰라. 화요일마다 한전에서 전력망 전환할 때 스파이크 튀니까 전압 천천히 올려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건 다 경험적인 얘기잖아요. 박상무가 날카롭게 끊었다. 우린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최 실장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전설? 내가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물류 팀장이 움찔했다. 작년에만 이 공장 3번이나 홀랑 타먹을 뻔한 걸 내가 막았어. 댁은 그걸 전설이라 부르지만 난 물리학이라 부르지. 날 자르면 통역사를 잃는 거야. 기계는 한국말 못해. 박상무. 전압으로 말하지. 그리고 지금 기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만! 박상무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거울 보고 연습한 듯한 제스처였다.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당신은 끝났어. 지금 이 순간부터 접근 권한 박탈입니다. 그가 시계를 봤다.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매끄러운 나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미끄러져서 내 손 앞에 멈췄다. 표준 퇴직금, 근속 연수당 2주치 급여. 단, 비밀 유지 서약서랑 비방 금지 조항에 서명했을 때만 나는 봉투를 봤다. 그리고 박상무를 봤다. 슬프지 않았다. 실직의 압박감이나 대출금 걱정도 없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명료함이 느껴졌다. 차단기가 터졌을 때 느끼는 것과 같았다. 즉각적인 피해 평가, 그리고 복구 계산. 하지만 이번엔 고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나? 목소리가 낮고 굵게 깔렸다. 박상무, 난 당신이 가진 가장 싼 보험이야. 당신은 지금 소방관을 자르고 배터리 다 된 화재 경보기로 바꾸려는 거라고. 나가세요. 박상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회의 방해하지 말고. 경비 부르기 전에 방을 둘러봤다. 영업팀장은 구두코만 보고 있었다. 김이사는 빈 노트에 적는 척하고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불을 밝혀주고 제품을 생산해서 월급 받게 해줬는데 탑을 지탱하는 마법사를 자르지 말라고 말할 척추 가진 놈이 하나도 없었다. 좋아.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냈다. 달아서 맨들맨들하고 모서리는 금이 갔으며 목걸이 줄은 기름에 쩔어 있었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총성보다 크게 울렸다. 나가지. 근데 컨설턴트 그렇게 좋아하니까 무료 컨설팅 하나만 해주고 가지. 나는 빈 의자 등받이에 굳은 살 박인 손을 얹고 몸을 기울였다. 제련루들, 버퍼 전원장치로 돌아가지. 그 버퍼 전력망 드리프트 오차 때문에 4시간마다 수동으로 보정해야 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게 아침 8시야. 지금 11시 30분이군. 정확히 30분 뒤면 오차가 안전 임계치를 넘어갈 거야. 자동화 시스템이 고치려고 하겠지만 3번 라인 센서에 탄소 먼지가 끼어서 못할 거야. 점심 먹고 청소하려고 했거든. 박상무가 눈을 굴렸다. 우리도 정비팀 있어, 최 실장. 우리가 무능한 줄 알아? 정비팀은 부러진 기어를 고치는 사람들이지. 로지 컨트롤러는 무서워서 손도 못 대. 30분 남았어, 박상무. 그 오차 안 잡으면 안전 잠금 장치 작동해서 전력 끊겨. 그러고 10분 지나면 현대미술 좋아하길 바래야지. 50톤짜리 알루미늄 조각상을 갖게 될 테니까. 나가! 박상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나는 허리를 폈다. 옷깃을 정리했다.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시너지 잘 챙겨보시길. 뒤돌아 나갔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 차가운 공장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진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놈들은 모르는 걸 난 알고 있었으니까. 난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시한폭탄을 두고 나온 거다. 그리고 그 시계를 멈출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며 담배 디스플러스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안전한 거리에서 세상이 불타는 걸 구경할 준비를 하면서 관리동에서 주차장까지 보통 5분 걸린다. 난 10분을 썼다. 느끼고 싶었다. 공장의 리듬, 시동 프레스 기계에 쿵쿵쿵 하는 울림, 스팀밸브의 쉬익거리는 소리. 20년간 내가 지휘해온 교향곡이었다. 이제 지휘봉을 놓고 무대를 내려가는 거다. 하지만 들러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내 트럭은 보조 제어실 근처 뒤편에 주차되어 있었다. 변전소 수동 오버라이드 장치가 있는 작은 벽돌 벙커다. 대부분은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빗자루 창고처럼 생겼으니까 그 안에는 공장을 한전 전력망과 연결하는 물리적 차단기가 있다. 내겐 아직 물리 열쇠가 있었다. 사원증은 던져버렸지만 벙커의 황동 열쇠는 내 집 열쇠와 렌치 모양 병따개 사이에 얌전히 끼어 있었다. 박상무는 날 망신 주는데 급급해서 내가 짐승의 심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늘하고 어두웠지만 차단기 패널의 초록색과 빨간색 불빛이 반짝였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고막을 누를 정도로 컸다.
154 0볼트가 22, 900볼트로 다운되는 생생한 현장이다. 잠시 패널을 바라봤다. SW4 자동 동기화 오버라이드라고 적힌 스위치가 있었다. 박상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동화의 맹점이 여기 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내부 주파수를 도시 전력망과 동기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도시 전력망은 지저분하다. 출렁거린다. 소프트웨어가 편차를 너무 많이 감지하면 패닉에 빠져서 장비를 보호하려고 셧다운 시켜버린다. 그걸 막으려고 나는 SW4를 항상 수동에 둔다. 컴퓨터한테 닥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떨림 무시해. 라고 말하는 거다. 전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거다. 내가 이걸 자동으로 돌리면 컴퓨터가 통제권을 가져간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지워버린 내 커스텀 패치들이 없으면 컴퓨터는 전력망의 자연스러운 떨림을 치명적인 오류로 인식하고 메인 차단기를 내려버릴 것이다. 즉시는 아니다. 샘플링 주기가 도는데 몇 분 걸린다. 10분, 어쩌면 15분. 내가 차를 몰고 나갈 시간은 충분하다. 손을 뻗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뛰지 않았다. 스위치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다. 자동화를 원했지, 박상무. 빈방에 속삭였다. 소원대로 해주지. 딸깍. 수동에서 자동. 초록색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섬뜩하게 붉은색 고정등으로 바뀌었다. 방 안의 웅웅거림은 변하지 않았다. 불도 안 꺼졌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난 알았다. 방금 시스템의 전두엽 절제술을 감행했다는 걸. 핸들을 꽉 잡고 있던 손을 떼고 절벽으로 끝나는 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켠 거다. 나와서 문을 잠그고 차로 걸어갔다. 인턴들 나이보다 많은 똥차 트럭. 휠은 녹슬었고 범퍼에는 내가 보증수표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조수석에 가방을 던졌다. 올라타는데 보안팀장 오 반장이 골프카트 타고 순찰 도는 게 보였다. 그가 손을 흔들었다. 오 반장은 좋은 사람이다. 금요일마다 도너츠를 가져온다. 자기 상사가 자기를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을 방금 잘랐다는 것도 모른 채. 일찍 가시네요, 최 실장님. 그가 속도를 줄이며 물었다. 오 반장, 시동을 걸며 소리쳤다. 영구 휴가야, 박상무 명령. 오, 반장이 혼란스러운 듯 인상을 찌푸렸다. 영구요? 그럼 그가 웅웅거리는 공장을 가리켰다. 내 알바 아니야 이제. 기어를 넣었다. 어이, 오 반장, 부탁 하나만 하지. 예? 앞으로 1시간 동안 주조타워 엘리베이터 타지 마. 그냥 계단 써. 왜요? 날 믿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과속은 안 했다.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제한 속도로 달렸다. 알람이 울리기 시작할 때쯤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싶었다. 대시보드 시계를 봤다. 11시 42분, 샘플링 주기 5분, 오류 검증 3분, 트립 시퀀스 2분, 11시 52분, 사망 추정 시각이다. 대시보드 위에 담배를 꺼내 트럭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폐를 태울 만큼 깊게 빨아들였다. 자유와 재의 맛이 났다. 컵홀더에서 폰이 징징거렸다. 곁눈질로 봤다. 내 조수. 아니 전 조수. 이 대리의 문자. 실장님 어디세요? 전압 모니터가 이상해요. 주파수가 널뛰어요. 전화드려요. 답장하지 않았다. 폰을 집어들고 잠시 보다가 전원을 꺼버렸다. 고속도로에 올랐다. 백미러 속 공장은 이제 회색점이 되어 파란 하늘로 하얀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평화롭고 부지런해 보였다. 10분 남았다. 거울 속 내 모습에 말했다. 빠루스에 지렛대. 달구기 시작해라. 박상무, 내 커리어를 콘크리트에서 떼어내려면 필요할 테니까. 라디오에선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아니, 옛날 팝송이 흘러나왔다. 톰 패티의 Free Fallin'. 볼륨을 높였다. 난 추락하는 게 아니야. 비상하는 거지. 하지만 공장은 그건 다른 이야기다. 집으론 안 갔다. 집은 조용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대신 5K미터 떨어진 황소호프로 갔다. 퀴퀴한 맥주 냄새와 후회가 배어있는 곳. 화요일 정오였다. 손님이라곤 나 80년대부터
차에서 잔 것 같은 아저씨 한 명, 그리고 중력을 거스르는 파마머리를 한 여사장님 뿐이었다. 오셨어, 최 실장? 사장님이 절대 깨끗해지지 않을 얼룩을 행주로 닦으며 말했다. 독한 거 마시기엔 좀 이르지 않나? 축하할 일이 있어서요. 스툴에 앉으며 말했다. 소맥으로 줘요. 말아서. 계속 줘요. 뭘 축하하는데? 은퇴요, 내가 말했다. 강제적이지만 즉시 효력 발생. 사장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술을 말아줬다. 원샷. 타는 듯한 목 넘김이 현실감을 줬다. 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놨다. 하지만 엎어놔도 들렸다. 지잉지잉 끈적한 나무 테이블 위에서 화난 말벌처럼 진동했다. 무슨 일인지 수정구슬 없어도 훤했다. 스톱워치만 있으면 됐다. 11시 55분. 지금쯤 공장 메인홀 조명이 깜빡거릴 거다. 사이키 조명은 아니지만 건물이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미묘하게 어두워질 거다. 대형 모터, 파쇄기, 컨베이어 소리가 바뀔 거다. 부드러운 저음이 주파수가 60Hz에서 58.5Hz로 미끄러지면서 끽끽거리는 쇠갈가 먹는 소리로 변하겠지. 현장 바닥에서 김씨, 박씨 아저씨들이 위를 쳐다볼 거다. 안전화 바닥으로 느껴질 테니까. 위상 균형이 깨지면 바닥 진동이 달라진다. 김 반장이 신입한테 차단기 확인하라고 고함치겠지. 11시 58분. 제어실의 알람이 시작된다. 처음엔 노란 경고등, 전압 강화 감지, 고조파 왜곡 높음. 이 대리가 미친 듯이 클릭하며 오버라이드 명령어를 찾고 있을 거다. 하지만 오버라이드 명령어는 내 머릿속에 있고 난 지금 소맥을 말고 있지. 바탕화면에서 족보 텍스트 파일을 찾겠지만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최 실장 어디 갔어? 누군가 소리 지르겠지. 아마 김 반장일 거다. 그는 컴퓨터를 믿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박상무. 그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이사들한테 자기가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 브리핑하고 있겠지. 웅웅거리는 소리를 못 들을 거다. 관리동은 방음이 잘 되니까 불이 꺼지기 전까진 모를 거다. 12시 정각, 하이눔. 테이블 위 폰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진동 수준이 아니라 테이블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뒤집어 봤다. 부재중 전화 15통. 김이사 인사, 박상무 받지 마. 이 대리 업무 용, 공장 비상 라인, 그리고 공포로 질려가는 문자들의 행렬. 이 대리, 실장님, 메인버스가 트립돼요. 수동 바이패스 코드가 뭐예요? 이 대리, 실장님 제발 받으세요. 박상무, 당장 전화해. 오류가 있어. 박상무, 시스템이 셧다운 된다고. 고쳐. 박상무, 안 받으면 고소할 거야. 피식 웃었다. 고소해봐. 맥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다. 유령한테 소장 잘 보내보라고. 진짜 공포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다. 그건 불편함일 뿐이다. 진짜 공포는 재련로다. 알루미늄 재련 포트는 녹은 빙정석과 알루미나로 채워진 거대한 세라믹 욕조다. 엄청난 전류로 960도를 유지한다. 전력이 5분 끊기면 자기장이 무너진다. 녹은 금속이 멈춘다. 가라앉는다. 20분이 지나면 푸딩 껍질처럼 위에 딱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 푸딩은 900도짜리고 돌처럼 딱딱하다. 이 시간이면 포트가 통째로 굳어버린다. 얼어버린 포트는 죽은 포트다. 다시 녹일 수 없다. 강철 구조물 전체를 해체해야 한다. 굳어버린 알루미늄 블록을 잭해머로 깨내야 하는데 그러면 라이닝이 망가져서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 포트 하나당 수리비만 3억이다. 우리 공장엔 포트가 100개 있다. 계산해봐 박상무. 300억짜리 실수다. 생산 손실 계약 위반, 자동차 고객사 납품 지연 위약금은 뺀 금액이다. 다 합치면 0억짜리 구멍을 파는 셈이지. 폰이 다시 울렸다. 이 대리의 페이스톡이었다. 쳐다봤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 빨간 경광등 불빛 아래 있는 게 상상됐다. 죄책감이 찌릿했다. 이 대리는 좋은 애다. 이런 일 겪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걔는 이걸 고칠 힘이 없다. 내가 지금 받아서 알려주면 박상무는 사소한 글리치였어. 봐, 우리가 해결했잖아.
라고 할 거다. 난 여전히 잘린 상태일 거고 공장은 여전히 망할 운명일 거다. 그냥 좀 천천히 망할 뿐이지. 감염을 치료하려면 열이 펄펄 끓게 놔둬야 한다. 보이스톡을 거절했다. 한 잔 더? 사장님이 폰을 흘겨보며 물었다. 남자친구가 집요하네. 전 남친이요. 내가 말했다. 해로운 관계죠. 뭐 고쳐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거든요. 아이고, 진상이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를 부었다. 그때 구석에 켜져 있던 TV 뉴스 채널 ETN 속보 자막이 떴다. 속보 울산 영남금속 공장에서 검은 연기, 소방당국 출동. 화재가 아니다. 비상 배출이다. 포트의 전력이 끊기면 양극 효과가 발생해서 과불화탄소가 방출된다. 검은 연기처럼 보인다. 환경부가 아주 싫어하는 거다. 내가 TV 화면을 향해 잔을 들었다. 헬기가 내 평생의 역작이 대기로 환한 검은 구름을 뿜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시너지가 환풍기랑 제대로 만났네.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웠지만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다. 빠르게 녹아붙고 있는 자물쇠의 열쇠를 쥔 사람이 전 세계에 나 하나뿐이라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폰이 드디어 3분 정도 멈췄다. 그게 제일 무서운 침묵이었다. 패닉 상태를 지나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아니면 박상무 머리 위로 넘어갔거나 12시 45분 검은색 제네시스 EQ900이 호프집 자갈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봤다. 박상무가 아니다. 박상무는 테슬라 탄다. 이건 구식 묵직한 강철이다. 문이 열리고 골프웨어에 카키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벙커에서 끌려 나온 사람 같았다. 강전무였다. 이사회 의장이자 노회장의 오른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주식 포트폴리오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방금 들은 사람 얼굴이었다. 그가 호프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햇빛에 잠시 모두 눈이 부셨다. 그가 방을 훑더니 바에 앉은 나를 보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비싼 향수와 식은땀 냄새가 났다. 최 실장! 그가 헐떡였다. 숨이 차 있었다. 돌아가야 해. 난 뒤돌아보지 않았다. TV 뉴스만 계속 봤다. 소방관 인터뷰 중이었다. 줄 서세요, 전무님. 저 퇴직금 즐기는 중이라. 퇴직금이라니. 강 전무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난 의자를 돌려 그의 손을 쳐냈다. 최 실장 포트라인이 식고 있어. 온도가 850도까지 떨어졌다고. 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못 깨기 전까지 20분. 아마 20분 남았어. 경영관리 문제 같은데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박상무가 자동화가 다 처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클라우드 솔루션 있다면서요. 클라우드 재부팅은 해봤어요? 박상무는 개자식이야! 강 전무가 소리쳤다. 사장님이 행주지를 멈췄다. 구석의 취객도 깼다. 우리가 그놈 잘랐어. 그래, 정직시켰어. 조사 끝날 때까지 뭐든 원한대로 해줄게. 제발 차에 타. 잘났다고요? 눈썹을 올렸다. 날 자른 건 누군데요? 전무님, 예산 삭감안에 사인했잖아요. 분기 리뷰에서 전무님 사인 봤어요. 다박 상무 탓인 척 하지 마요. 방아쇠는 그놈이 당겼지만 총은 당신이 사줬잖아. 강 전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실장, 제발. 회사랑 일자리 얘기야. 500명이 일하고 있어. 포트 얼어버리면 문 닫아야 해. 다 집에 가는 거야.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그냥 파산이라고.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알았다. 내가 주주들이나 박상무 유산 따위 신경 안 쓰는 거 아니까. 하지만 아저씨들, 애 셋 있는 김 반장, 정년 2년 남은 박씨 아저씨, 서면으로 줘요. 내가 말했다. 뭐? 계약서요. 독립 컨설턴트 계약, 내 예전 시급의 3배, 5년 보장, 그리고 완전한 운영 권한, 내 제어실에 양복쟁이들 출입 금지, 효율성 전문가 금지, 전력망은 내가 돌려요. 토달지 말고. 해줄게. 강 전무가 즉시 말했다. 냅킨에라도 써줄게. 냅킨 말고.
전자서명해서 내 개인 메일로 지금 보내요. 그가 폰을 꺼내며 손을 너무 떨어서 떨어뜨릴 뻔했다.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초안 작성해. 지금 당장 보내. 템플릿 따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가 변호사들에게 소리 지르는 동안 나는 술을 비웠다. 보냈어. 2분 뒤 그가 말했다. 메일 확인해. 폰을 켜고 메일함을 열었다. 알림이 쏟아졌지만 무시하고 지메일로 들어갔다. 컨설팅 계약서, 긴급 초안. 엉성했지만 조건은 다 들어있었다. 시간당 30만 원, 전권 위임. 하나 더. 일어서며 말했다. 뭐? 뭐든 말해. 박상무가 정문에서 날 맞이하게 해요. 제어실까지 에스코트하고 큰 소리로 사과하게 시키세요. 강전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 실장, 방금 지휘권 박탈했는데 다시 5분만 넣으라고? 걔 자존심이. 내 조건이에요. 강전무가 이를 갈았다. 좋아, 타. 돌아가는 길은 빨랐다. 강전무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다. 신호 2개를 무시했다. 정문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다. 소방차, 구급차 열사병, 그리고 혼란스러운 직원들이 주차장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있었다. 박상무는 이 시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넥타이는 풀려 있고 머리는 엉망이고 안전모를 방패처럼 들고 있었다. 제네시스에서 내렸다. 게이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은 안 열었다. 기다렸다. 강 전무가 박상무를 쿡 찔렀다. 해! 박상무가 날 봤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지만 공포가 더 컸다. 그가 키패드로 걸어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게이트가 스르르 열렸다. 미안합니다, 최 실장님. 그가 중얼거렸다. 300억 녹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귀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가 삑살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틀렸어요. 당신이 맞았고. 제발 고쳐줘요. 철창 너머 모여있는 직원들을 봤다. 다 보고 있었다. 김 반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방을 어깨에 붙다 가서 네 유산이나 구해보자고 이 꼬맹아. 그를 지나쳐 걸었다. 뛸 필요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아니까. 사람들이 패닉한다고 물리학이 바뀌진 않는다. 크라이올라이트가 돌이킬 수 없이 굳기 전까지 12분 남았다. 빠듯하지만 더한 상황에서도 해봤다. 공장은 무덤 같았다. 공장이 죽으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그거다. 그 편안하고 뼈를 울리던 굉음이 사라졌다. 대신 공합 라인에서 압력이 빠지는 날카로운 쉬익 소리와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남자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만 남았다. 열기가 오르고 있었다. 배기팬이 풀가동되지 않으니 포트에서 나오는 열이 천장에 고여 무거운 이불처럼 짓눌렀다. 유황과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났다. 주조 현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비상등이 모든 것을 병적인 노란색으로 비췄다. 4번 라인 옆에 김 반장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굳으면 깰 작정으로 긴 강철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껍질이 잘못 깨지면 자살 행위다. 녹은 알루미늄이 폭발하듯 튈 수 있다. 파이프 내려놔요, 반장님. 지나가며 소리쳤다. 최저 시급받고 얼굴 녹이게 안 놔둡니다. 김 반장이 날 봤다. 어깨가 3인치는 내려갔다. 최 실장님, 아이고 하나님. 온도가 840도예요. 슬러시처럼 되고 있어요. 알아요. 5분만 줘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요. 제어실로 쳐들어갔다. 추락하는 여객기 조종석 꼴이었다. 이 대리는 메인 콘솔에 엎드려 울면서 거부당하는 명령어를 미친 듯이 치고 있었다. 컨설턴트 둘은 구석에서 폰만 보고 있었다. 잠수함에 달린 방충망만큼이나 쓸모없는 놈들. 비켜.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었다. 내 목소리에 실린 권위가 채찍처럼 공기를 갈랐다. 이 대리는 의자에서 거의 굴러 떨어졌다. 실장님. 락 걸렸어요. 자동 동기화 실패해서 마스터 차단기 떨어졌고 주파수 불안정해서 로직 컨트롤러가 무한 재부팅 중이에요. 알아. 의자에 미끄러져 앉았다. 아직 따뜻했다. 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화면을 봤다. 온통 빨간색이었다.
구역 A 치명적 오류, 구역 B 저전압, 구역 C 연결 끊김, 메인 버스 전압 0. 비상발전기는 돌아가는데 위상각이 120도 틀어져서 부하에 연결이 안 되고 있었다. 시스템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불일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발악 중이었다. 하지만 로직은 에러 상태에 갇혀 있었다. 박상무. 뒤도 안 돌아보고 불렀다. 개처럼 헐떡이며 따라와 있었다. 커피 가져와. 블랙, 설탕 둘. 진심이야? 그가 홱소리를 냈다. 공장이 죽어가는데 목마르다고? 내가 쓰러지면 다 죽어. 커피 가져와. 그가 좌절감 섞인 소리를 내더니 탕비실로 뛰어갔다. 웃음이 나왔다. 소소한 승리.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일할 시간이다. 먼저 재부팅 루프부터 끊어야 했다. 커맨드 터미널을 열었다. 컨설턴트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커맨드 라인 쓰면 안 돼요. 워런티 깨지는데요. 녀석 중 하나가 삑소리를 냈다. 꼬마야, 수이도 킬구 S1CDA먼을 치면서 말했다. 내가 워런티야. 동기화 프로세스를 죽였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1초간 암전. 끔찍한 순간. 그리고 다시 켜졌다. 재부팅 루프가 멈췄다.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멍청해졌다.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좋아. 이제 어려운 부분이다. 전력망 연결을 다시 붙이기 전에 비상 발전기를 메인버스의 수동으로 동기화해야 한다. 이건 움직이는 회전 목마에 뛰어오르는 거랑 비슷하다. 타이밍 놓치면 기어가 다 갈려나간다. 위상 모니터를 띄웠다. 2개의 사인파가 화면에 떴다. 하나는 발전기, 노란색, 하나는 죽은 버스 일자. 이대리, 내가 말했다. 뒤쪽 차단기 패널로 가. 내가 마크라고 하면 3번 차단기 핸들 펌프질에서 스프링 감아. 네. 눈물을 닦으며 이 대리가 뒤로 뛰어갔다. 주파수를 봤다. 센서를 속여야 했다. 10년 전에 외워둔 바이패스 코드를 입력했다. 안전 제한 오버라이드. 경고창이 떴다. 확실합니까?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 확실하다. 이 멍청한 실리콘 덩어리야. 엔터를 쳤다. 화면에 일자가 튀어 올랐다. 버스가 살았지만 잔류 용량만 있었다. 마크! 소리쳤다. 쿵, 쿵. 이 대리가 스프링을 감았다. 기다려, 기다려. 숫자를 봤다. 59.8Hz, 59.9Hz, 60.1Hz, 60이 필요하다. 딱 맞게. 박상무! 소리쳤다. 그가 넘칠 듯한 커피잔을 들고 문가에 서 있었다. 잔 줘. 그가 건넸다. 한 모금 마셨다. 끔찍했다. 완벽해. 좋아, 간다. 하드 스타트 개시. 그냥 스위치 켜는 게 아니다. 고전압 물리학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거다. 파동이 일치하는 정확한 밀리초에 차단기를 닫아야 한다. 내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맴돌았다. 쿵쿵. 내 심장 소리인지 콘솔 쿨링팬 소리인지 몰랐다. 60, 0Hz. 딸깍 키를 눌렀다.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 침묵이 얇고 날카롭게 늘어졌다. 그리고 공장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다. 커, 청. 이 영암페어 차단기가 닫히는 소리였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리. 제어실 조명이 확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안정됐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돌아왔다. 바닥 판자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시작해서 익숙한 이빨 떨리는 진동으로 올라갔다. 화면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다. 구역 A 복구 중. 구역 B 안정화. 전기 들어왔어요. 이 대리가 속삭였다. 세상에 전기가 들어왔어. 아직 아냐. 열 감지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전기는 넣었어. 이제 환자가 뇌사 상태인지 봐야지. 포트라인 온도를 봤다. 830도에서 맴돌고 있었다. 임계 동결점은 820도. 10도의 여유가 있다. 풀로드. 미친 듯이 타이핑하며 말했다. 히터에 다 때려 박아. 효율 경고 무시해. 당장 열이 필요해.
슬라이더를 110%까지 밀었다. 알람이 다시 비명을 질렀다. 과전류, 변압기 온도 높음. 울리라 그래. 내가 말했다. 태워 먹어도 상관없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온도 그래프를 봤다. 일직선이었다. 안 올라간다. 제발. 속삭였다. 제발. 이 고물 덩어리야. 그래프선은 고집스러웠다. 830도, 829도, 다시 830도. 우리를 놀리고 있었다. 전기는 흐르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포트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의 열질량이 너무 커서 식는 걸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헤어드라이어로 수영장 끓이는 격이다.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박상무가 어깨 너머로 따졌다. 땀을 너무 흘려서 비싼 셔츠 속이 다 비쳤다. 열력학이다 멍청아.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다. 열한테 뇌물 먹일 순 없어.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강 전무가 다가왔다.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최 실장, 버틸 수 있겠어? 모르죠. 식으면서 라이닝 내벽 안 깨졌으면요. 깨졌으면 녹은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아서 폭발할 겁니다. 3분 안에 알 수 있어요. 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여기가 협상 포인트다. 의자를 돌려 그들을 마주 봤다. 우리가 다 폭사할지 기다리는 동안 다리를 꼬며 말했다. 미래 이야기나 해봅시다. 계약서 줄게. 강 전무가 빠르게 말했다. 돈, 권한 다 됐잖아. 그건 당신 엉덩이 살려주는 계약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조항이 필요해요. 박상무를 가리켰다. 쟤 내보내요. 박상무가 발끈했다. 날 자를 순 없어. 건물에 내 이름이 있다고. 내 아빠 이름이지. 내가 정정했다. 내 이름은 이 공장 돌아가는 법을 아는 유일한 엔지니어를 자른 해고 통지서에 있고 넌 리스크야 박상무. 운영 리스크라고. 너 데리고 있으려면 내야 할 보험료만으로도 회사 망해. 강전무를 봤다. 현장 운영에서 연구 배제시켜요. 직함은 유지하게 해주던가. 관리동에 사무실 하나 주고 엑셀이나 만지작거리고 파이 차트나 그리라고 해요. 하지만 전력망엔 손대지 마. 인사권도 손대지 마. 그리고 절대 나한테 말 걸지 마. 강 전무가 박상무를 봤다. 그리고 아직 평행선인 온도 스크린을 봤다. 알았어. 강 전무가 말했다. 아빠가 나한테. 박상무가 시작했다. 회장님, 여기 안 계셔. 강 전무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리고 이 공장 굳어버리면 회장님 심장마비 오실 거다. 넌 아웃이야. 넌 이제 특수 프로젝트 담당 상무야. 입 다물어. 나는 미소 지었다. 비열한 미소였다. 하나 더. 뭐? 강전무가 지친 듯 물었다. 컨설턴트들? 저 시너지 보이즈. 구석에 웅크린 셋을 가리켰다. 오늘부로 내보내요. 그리고 쟤들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예산 말고 마케팅 예산에서 까고. 그래, 뭐든. 그냥 포트 좀 고쳐. 다시 화면으로 돌았다. 831도. 움직여요. 이 대리가 숨을 들이켰다. 1도 올랐다. 832. 835. 곡선이 위로 굽기 시작했다. 전류가 먹히고 있다. 열이 금속으로 다시 스며들고 있다. 짐승이 깨어난다. 폰이 울렸다. 현장 김반장 문자였다. 껍질 깨짐. 흐름 확보. 누출 없음. 해냈어요, 실장님.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돌처럼 굳어있던 손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됐어요. 조용히 말했다. 포트라인 안정화. 작동 온도로 다시 올라갑니다. 방이 뒤집어졌다. 컨설턴트들은 하이파이브를 했다. 강 전무는 벽에 기대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 대리가 뒤에서 나를 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마법사예요, 실장님. 울먹였다. 난 마법사 아냐, 수진아. 부드럽게 떼어냈다. 매뉴얼을 읽는 기술자일 뿐이지. 일어섰다. 무릎이 뚝 소리를 냈다. 20년 세월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박상무, 내가 불렀다. 그는 패배하고 작아지고 부당하게 누렸던 오만함이 벗겨진 채 나를 봤다. 내 커피 식었어. 내가 말했다.
내 제어실에서 나가. 그가 뭔가 말하려 입을 열었다가 강 전무를 보고 노려보고는 뒤돌아 나갔다. 가는 걸 지켜봤다. 생각보다 통쾌하진 않았다. 그냥 쓰레기통 비우는 것처럼 필요한 일이었을 뿐. 전무님, 안정화 시퀀스 마무리할게요. 이 시간 걸려요. 그리고 퇴근할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계약서 서명 완료해서 내 메일함에 넣어두세요. 그럴게. 강 전무가 약속했다. 최 실장,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요. 모니터로 돌아앉으며 말했다. 그냥 입금이나 해요. 오후 4시, 공장은 다시 평소처럼 귀가 멀 것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 패닉은 증발했고 생산의 규칙적인 쿵쾅 리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오존과 공포 냄새는 환풍기에 씻겨나갔고 익숙한 기름 냄새, 뜨거운 금속, 땀 냄새가 났다. 이 대리에게 콘솔을 맡기고 생각보다 잘한다. 자신감이 필요할 뿐 산책을 나갔다. 직접 봐야 했다. 화면의 초록불과 현실은 다르니까. 주조실 메인 통로를 걸었다. 산업의 대성당 같은 곳이다. 천장은 15m 높이라 어둠과 철골 속에 묻혀 있다. 포트라인이 400m가량 뻗어 있고 붉은 열기를 뿜어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불순물을 걷어내고 양극을 조정하고 F1 피트 크루처럼 숙련된 솜씨로 움직였다. 그들이 나를 보자 멈췄다. 김 반장이 시작했다. 그가 들고 있던 파이프 바루로 철제 난간을 쳤다. 캉, 캉, 캉. 그러자 박씨 아저씨가 렌치로 난간을 쳤다. 캉, 캉, 캉. 크레인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 환호성이 아니었다. 환호보다 나았다. 강철의 경례였다. 누군가 은퇴하거나 죽거나 내 경우처럼 부활했을 때 내는 소리다. 손을 흔들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김 반장에게 걸어갔다. 그 으름을 뒤집어 썼고 코끝에 땀이 맺혀 있었다. 껍질 어때요, 반장님?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실장님. 그가 씩 웃었다. 시커먼 얼굴에 이가 말도 안 되게 하얘 보였다. 끝에 2개 정도 잃었지만 98개 살렸습니다. 2개면 허용범이죠. 100개 다 날리는 것보다 낫고 박상무 강등됐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박씨 아저씨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특수 프로젝트 담당이라나. 특수 프로젝트가 뭔데요? 도너츠 골라오기? 뭐 그런 거겠죠. 내가 말했다. 오늘 교훈 하나 배운 거죠. 비행기가 자동으로 난다고 기장을 비행 중에 밖으로 던지면 안 된다는 거. 라인을 따라 걸었다. 하우징을 만져봤다. 버스 바소리를 들었다. 제대로 된 음을 내고 있었다. 견고한 B플랫, 깊은 소유감이 느껴졌다. 법적인 건 아니다. 주식은 없으니까. 하지만 난 이 장소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곳의 유령들을 알고 흉터를 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열쇠를 준 게 누군지 모두에게 상기시켜줬다. 휴게실에서 이혼 소송, 핀터레스트 게시판 같은 걸 발견했다. 누군가 안전 포스터에 박상무 얼굴 위에 마동석 사진을 붙여놨다. 캡션, 진실의 방으로.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가슴속 긴장이 드디어 풀렸다. 보조 제어실로 돌아갔다. 스위치를 돌렸던 그곳, 문을 열었다. SW사의 빨간불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자동 동기화 오버라이드. 손을 뻗어 다시 수동으로 돌렸다.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시스템은 다시 안전해졌다. 자동화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천만에. 기계에게 속삭였다. 2주가 지났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아니, 먼지가 더 수익성 좋은 더미로 재배치되었다고 해야 하나. 내 새 계약서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뒀다. 정비팀이 선물해준 마동석 밈 달력 바로 옆에 있다. 예전 월급의 3배를 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한다. 아무도 뭐라 안 한다. 박상무는 아직 여기 있다. 엄밀히 말하면 관리동 지하에 사무실이 있다. 예전에 문서 보관 창고였다. 그에게 전략 비전 이사라는 직함을 줬다. 벽이나 쳐다보면서 자기가 조롱거리가 아닌 전략을 비전해보라는 뜻이다. 듣자 하니
회복 탄력적 리더십에 관한 팟캐스트를 시작하려 한다나 다운받으려고 구독해뒀다. 효율성 컨설턴트들은 정전 다음날 잘렸다. 알고 보니 그 클라우드 솔루션은 우리 전압 등급도 안 맞는 싸구려 범용 제어기에 껍데기만 바꾼 거였다. 김 이사는 명예퇴직했다. 새 인사팀장은 노조 대표 출신이라 직원들 이름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다. 지금 제어실에 앉아 있다. 오후 2시 30분. 전력망은 안정적. 웅웅거리는 소리는 완벽하다. 이 대리. 아니, 이젠 이 주임이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시고 있다. 주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로 승진했다. 내가 코드를 가르치고 있다.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가르치고 있다. 날 대체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없이도 살아남으라고 가르치는 거다. 사람들은 묻는다. 위험하지 않았냐고. 공장이 거의 죽을 뻔한 그 10분에 대해 죄책감은 없냐고. 최 실장님,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들을 보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니까 상상 속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한다. 위험은 상대적인 거야. 눈 감고 운전하면 위험하지. 난 눈 안 감았어. 그냥 헤드라이트를 꺼서 나 없으면 얼마나 어두운지 보여줬을 뿐이야. 서랍을 열었다. 멀티미터 옆에 캡사이신 소스병이 있다. 점심에 뿌려 먹는 거 아니다. 그냥 상기시키려고 뒀다. 가끔은 사람들이 먹는 게 밍밍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면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 공장은 살아있다. 재련로는 끓고 있다. 돈은 찍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난 그냥 관리인이다. 똑똑한 양반들이 저지른 사고나 치유는 콘솔 위에 발을 올렸다. 화면 속 전압선은 평평하고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다. 나처럼. 여기까지 읽어준 반골들 고맙다. 구독 버튼 박살내라. 안 그러면 이 화석 같은 기술자가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칠지도 모르니까.